이제는 그 본론에 들어가서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그리고 현재 농업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혹시 TV로 보셨나요? 서울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었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있는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 구단이 상대했습니다. 알파고가 사람을 이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대회인데요. 물론 첫 대회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체스 대회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랜 데이터를 가진 바둑에서의 첫 승리는 이 대회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배경으로 저희도 과연 농업 쪽, 그리고 사람의 손, 사람의 노하우, 농부의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농업이라는 산업군에서 과연 사람 농부와 인공지능이 알파고와 이세돌처럼 대결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문점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요. 과연 작물 재배를 누가 더 잘하나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설 및 자동화가 되게 잘 된 네덜란드 원해인데요. 작물 재배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아직까지 농부가 하고 있고 아니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 저희가 이 대회를 추진했던 거가 인공지능이 과연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게 해본다면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자율 재배 온실이 가능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보다 재배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배경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가 있고 농업대학교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그 텐센트라는 회사 아시나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카카오 같은 이런 채팅을 만든 중국에 있는 거대 IT 기업인데요. 그 텐센트라는 회사가 저희 여기 보이시는 텐센트와 와게닝겐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런 대회를 한번 개최해보면 어떨까라는 배경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1회 대회가 그 5위로 지금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디지로그 팀이 참여한 대회는 이렇게 토마토로, 방울토마토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상추로 제3회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온실통을 30평 정도 남짓의 공간을 받아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저희가 실제 출입을 하지 않고 5개월 동안 작물 재배를 한 건데요. 제1회 대회 때 소개를 드리면은 결승전에 진출한 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인텔, 텐센트 등 이러한 거대 IT 기업들 그리고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5팀이 지금 이렇게 결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팀과 같이 대결할 팀 중에 하나가 이 인간 이세돌, 바둑 이세돌처럼 사람 전문 이제 농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20년, 30년 이상인 전문 프로 농부분과 연구원분들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총 6팀이 이제 결승전에서 이렇게 경합을 이뤘었는데요. 제1회 대회 때는 결과가 놀랍게도 1등한 팀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노마 팀이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 전문가를 뛰어넘었는데요. 2등한 팀은 이제 사람 전문가 팀입니다. 사람 전문가 팀과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의 이윤 차이를 보면은 한 3.6유로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제곱미터당 3.6유로니까 한 5,000원 정도의 이익을 더 높게 인공지능이 실현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데이비드 카진이라는 와게닝겐 대학 박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말에 따르면은 재배 교과서나 농가에서 당연시하는 기존 재배 방법들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환경제어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완전 자율 온실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 자동차처럼 살아있는 물체가 아니라 그 식물은 지금 살아있는 유기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햇빛, 습도, 다양한 측면들이 이런 변수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대회 중에 했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는 온실에서 40도 이상 높이면은 식물이 장애가 생기거나 생리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걸 많이 알 텐데요. 인공지능은 그 당시에 온도를 높임으로써 습도를 높임으로써 이제 이렇게 더욱 뛰어넘는 이제 생산량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AI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도 한국도 이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 강국 그리고 여기 고령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분들처럼 이제 다양하게 농업 교육을 전문적으로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농업 리더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세계 농업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대회를 이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그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예전 문화부 장관 하시고 뭐 저희 어렸을 때 언어 교과서에 많이 나오신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분께서 저희에게 AI 관련해서 이런 강의를 해주시고 저희에게 이제 실제 만드신 디지로그라는 말을 저희에게 팀에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디지로그라는 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인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그리고 아날로그는 사람 농부의 손, 그리고 사람 농부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그리고 인간지능에 대한 말을 함으로써 디지로그라는 팀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인간의 화합을,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서울, 뭐 대전, 뭐 충청도, 전라도 각지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이나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그 팀 회의를 많이 했었고요. 농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같이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메인의 사람들이 만나 한 팀을 이루었었습니다. 네, 저희 팀이 배정받은 곳은 여기였고요. 이렇게 총 6개의 공간에서 대회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배정받은 공간이 30평 정도 공간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인공배지랑 드리퍼, 다양한 이제 물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생장 파이프 이제 이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LED와 고압 나트륨 등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세팅이 되었고요. 팀들은 다양한 센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다양한 기계들, 그리고 IT 센서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RGB 카메라라든지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분광 센서 카메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평가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팀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해커톤이라는 이제 해커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선전 평가 방식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 소비 절감 측면에서 이 AI 전략이나 이런 지속 가능 지수에 포함이 돼서 지금 방식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경제성 측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생산했을 때 공판장에 팔거나 시장에 납품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익적인 측면이나 고정비, 변동비를 저희가 여기 다 넣어놨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완숙 토마토가 아니라 이 방울 토마토를 했을 때 더욱더 세세하게 구분됐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방울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릭스라고 하죠. 당도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많이 변하는 측면까지 고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램프 킬로와트당 가격이라든지 히팅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얼마 썼는지에 대한 가격, 그리고 드레인 가격, 그다음에 작물 유지비 가격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대회를 진행할 때 시뮬레이션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 시뮬레이션에는 이렇게 뭐 식물에 있는 재식 밀도나 줄기 밀도나 다양한 뭐 변수들을 각각 저희가 고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압 나트륨 등이나 LED도 저희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온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인공 광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컨트롤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고요. 아까 이 부분은 다 제가 말씀드린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습도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간마다 받을 수도 있었고요. 불규칙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본선 대회 동안은 5개월 동안 네덜란드에 한 번도 출입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원격 재배를 수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서울, 부산, 그리고 뭐 전주에서 각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 네덜란드에 있는 온실을 계속적으로 저희 컨트롤 했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설치했던 이제 RGB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PTZ 카메라를 통해서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찍은 모습입니다. 한창 수확할 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5월 달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거의 수확했을 때의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작물의 생육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츠그로우라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환경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시간 단위로 온도라든지 그 위에 보시는 온도, 아래에 있는 관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요일 날짜별로 뭐 1월부터 6월까지 받아볼 수가 있었고요. 대회에서의 크게 그 오버뷰를 한번 보시면은 외부 환경 날씨가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서 AI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을 통해서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빛이나 온도, 습도, 뭐 환기, 뭐 히팅, 스크린, 관수 이런 부분들을 제어 결정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렛츠 그로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 동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들이 여기에서 제어가 동작이 되고 그 이후에 스마트팜 온실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것들은 다시 결과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그 가상의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건데요. 이 표는 되게 보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 자동차를 비유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학습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화 학습을 한 측면인데요. 그 적용을 이 자동차로 한번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자동차가 그 저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주차를 하게 저희가 명령을 하는 건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시도한 횟수입니다. 두 번째 시도가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처음에 저희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봇대나 바리게이트에 주차를 하다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는 페널티라는 마이너스 숫자를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는 결국 마이너스를 안 받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학습을 통해서 저 빨간색 네모 안에 주차를 하려고 엄청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그리고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되면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핸드폰 중에서도 뭐 얼굴로 인식하는 그 비밀번호를 푸는 것도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제는 옷깃만 이렇게 올려도 얼굴이 금방 풀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는 지금 9번째 시도였지만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100번째 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31만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자동차는 여기 다른 장애물에 받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안전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차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게 강화학습의 이제 적용인데요. 네. 저희가 했던 것도 이런 가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사점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1회 대회 때는 1등한 팀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팀이고 2등이 사람 전문가 팀이었는데요. 저희 2회 대회 때는 5개의 인공지능 팀과 1개의 사람 전문가 팀을 대결을 했었는데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이 전부 다 인공지능 팀이 섭렵을 했고요. 마지막 팀이 이제 꼴등한 팀이 사람 전문가 팀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자율 재배 온실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이 대회에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다른 산업, 뭐 자동차 산업 이런 다른 산업군이 아니라 농업 쪽에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부터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경험 기반 재배보다 AI 기반 재배가 앞으로의 그 생산성 측면에서의 또 다른 격차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해외 인공지능 농업 트렌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현재 농업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 대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농업에 대한 현 주소를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인공지능 측면에서 농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시사점으로 많이 받았고요. 향후에 이제 현재도 농림부 쪽에서 한국 전용으로 이제 농업 인공지능 대회 1회차가 얼마 전에 열렸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시아를 통해서 인공지능 대회를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덜란드는 대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물론 대농도 있고 선도농들도 많으신데 지금 여러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스마트팜 최첨단 온실이 아니라 이제 비닐 온실 아니면 토경 재배를 많이 하시는 그 농부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작지만 그런 디지털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디지로그 팀이 예선에서는 2위라는 좋은 성과를 냈었고 본선에 3위로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그치지 않고 대회가 끝나고 다들
각자 도메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뿔뿔이 흩어졌었는데요. 이제 마음이 맞는 이제 한국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제 디지로그라는 회사를 팀이 아닌 이제 회사를 창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정모를 할 때도 물론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전자장비가 이제 데미지가 많이 입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저희가 설치했던 이런 센서들이 지금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며칠 동안 저희가 데이터들을 못 받아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다양한 인공지능 농업 기술 융합과 창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ED 등이랑 그 HPS 고압 나트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LED 광원을 통해서 농업에 적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를 통해서 토마토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자라고 그리고 토마토가 어떻게 하면 색깔이 더 빨개지는지 이제 LED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연구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필립스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남자분들은 그 면도기 많이 쓰시지만 전구로 이제 시작한 회사인데요. 그 필립스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적색등과 청색등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했던 등의 색깔은 그 파레드라는 등입니다. 이 등이 이제 요즘에 나온 연구인데요. 과연 식물 생장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협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국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파메이트라는 기업, 그 중에서 이제 넥스톤, 코리아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파메이트라는 기업은 이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요. 새싹 채소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신형 수직 농장 팜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여름에도 다양한 업체에 그리고 다양한 백화점이나 다양한 곳에 이렇게 샐러드나 엽채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넥스톤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600m의 폐터널을 활용합니다. 옥천에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남부터미널에 있는 폐터널을 활용해서 이제 2,000평 규모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배되는 것은 엽채류라든지 딸기도 되고 있고요. 바이오 작물, 인삼이나 아니면 다른 작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의 특징은 자체 LED 기술력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원래는 이제 대표님이 그 서울 반도체라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LED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업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리아 휠이라는 자동차 휠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있는 회사 회장님이 이제 농업에도 이제 귀농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코리아 휠, 자동차 휠을 만드는 그 공장의 컨셉을 비슷하게 따와가지고 이 온실 안에 이렇게 휠을 이동하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제 작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실 안에 들어가게 되시면 습도도 높고 온도도 너무 높은데요. 여기는 실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밖에 있는 관리동으로 이제 작물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자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앉아서 편안한 이제 에어컨을 맞으며 여름에는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쾌적한 공간에서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비닐하우스 대비 생산량이 18배 정도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면은 왼쪽에는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자에다가 바이오 기술을 접목시켰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인디고 밀입니다. 이 인디고 밀이라는 종자는 생산성을 기존 밀 종자보다 10%를 더 높게 제고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농업계 최초 유니콘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유니콘이라는 말은 기업가치 이제 1조 원 이상을 뜻하는 신생 스타트업을 뜻하는데요.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최초로 이제 인디고 에그리컬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근교에 있었던 회사인데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에어로팜스라는 회사입니다. 특수 천을 사용해서 수경 재배를 하고 있고요. 생산성이 무려 이제 일반 토지에 비해서 390배 정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도 같은 다단 층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요. 여기의 특징은 아까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13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작물에 적용을 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플랜티라는 회사인데요. 농부와 작물학자가 공동 설립한 이제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여기 구글이나 아마존, 소프트뱅크에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농업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로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 소비 절감을 슬로건으로 내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 사용량 1%를 딱 1%만 사용하면서 그 생산성을 350배 이상을 높인다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동영상을 한번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3시 한 20분까지 하면 됩니다. 3시 반. 네, 그때까지. 3시 반 정도. 네. 수직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사이에는 지금 LED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업 쪽에서 로봇 남이나 이런 기계들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여기 화해 온실에서 큰 골칫거리가 뭘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나방이 낳는 게 뭐죠? 알을 낳으면 이제 애벌레들이 산란을 하게 되면 애벌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화해 온실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이렇게 여기 네덜란드 젊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드론을 사용해서 나방을 퇴치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배경에서 출발이 되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드론에서 최소한의 통신 모듈만 탑재해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드론에서 이 화해 온실 안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애벌레나 아니면 나방을 잡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 밖에 보니까 엄청 큰 드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 방제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는 드론이 엄청 최첨단 드론은 아닌데 혹시 그 나방을 어떻게 그 없앨 것 같으세요? 빨아들이는 거, 날개, 쫓아내는 거, 아니면 뭐 레이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 갔을 때 통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대표를 만났었는데요. 이 드론을 제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고성능의 드론처럼은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거에 과연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충전 스테이션이고요. 이렇게 지금 화해 온실, 거베라 온실에서 나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Once a moth enters the greenhouse, it finds itself in moth heaven. Here, they can easily reproduce, as there are no natural predators, and the use of insecticides is not a preferred solution. Nature solves insect overpopulation by slowly 네, 이제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using this as an inspiration and enabled by 나방이 날아가면은 드론이 날아가서 bats developed an artificial predator that intercepts moths. 날개로 죽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 날개로 잡는데 날개의 가격이 하나에 한국 돈으로 1,4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4개를 갈아도 10,000원이 안 넘는 가격인데 충분히 쓰고도 이제 나방을 퇴치하고도 그것만 갈아주면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기술은 그 통신 모듈을 통해서 나방이 야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좌표를 이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서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을 해서 거기 날아가는 방향에 드론이 같이 가서 잡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많이 그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구독 경제를 통해서 지금 월 그래서 10,000원, 20,000원을 통해서 이걸 대여를 해주는 렌탈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장미 선별 및 포장인데요. 화훼를 하실 때 균일한 모양이나 그 균일한 크기의 장미들이 엄청나게 좋은 이제 퀄리티가 높은 가격을 받는데요. 이러한 것도 이제 동일한 규격의 장미로 선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8가지, 5가지가 있는데요. 꽃머리 각도나 원숙도라든지 줄기 길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도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카메라로 8가지 이런 항목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실제 네덜란드 화훼 그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원예나 화훼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수산 쪽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스팅그레이라는 노르웨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이 안 가져서 제가 조금 빠르게 하고 퀴즈 시간 하시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퀴즈 준비하는 동안에 화장실 가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수산 쪽에서 이제 바다 기생충 제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어라든지 연어를 보면은 항생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카메라와 레이저를 사용해서 바다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기생충 제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달린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존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한 기술인데요. 아크보아 바이트라는 또 다른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수중 카메라가 이렇게 수중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1000테라바이트가 넘는 이런 바다에 있는 250만 마리 이상의 이런 생선을 이미지 학습을 시키고요. 오차 자체도 0.8% 이내의 오차에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면 길이와 연어의 앞면을 통해서 개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런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물고기 건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최적 사료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뿐만 아니라 축산 쪽에서도 이러한 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젖소에 이런 목걸이나 센서들 아니면 칩을 달아가지고 젖소가 하루에 몇 발자국 걸었는지 아니면 젖소가 가임기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젖소가 아픈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다 데이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제가 다니던 연구소였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광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상추나 엽채류를 어떻게 하면 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걸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스마트팜과 로봇 재배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농가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농촌 고령화가 되는데 그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기술 기반이 없으면은 농업 및 기농 인구로 이런 없는 인구를 변화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를 보시면은 스마트팜 시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농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표가 이제 한국 농업 인구가 계속적으로 저하가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의 농촌 인구 수나 고령농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 문제는 앞으로 이제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가 계속되면은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뭐 자율 재배 온실처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 농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반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리더분들께서 혹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면은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 후에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이제 인건비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기계적인 문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들이 앞으로의 농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람의 힘을 조금 더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로봇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영어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거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가 로보틱스 아니면 어드밴스 팜 같은 다양한 회사의 로봇 기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딸기 로봇입니다. 딸기 수확 로봇인데요. 노지 재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달린 그리퍼가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인식을 하면서 딸기가 익은 것만 목표로 해서 따는 지금 모습입니다. 익지 않은 녹색은 지나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농장이었는데요. 2만 평 정도의 규모의 농장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을 이게 아마 5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운반 로봇이 네덜란드 농가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영상이 이것도 아마 이렇게 돌려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운반용 로봇인데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23번인데요. 여기 농장에는 한 25대의 이런 운반용 로봇이 있었는데요. 한 대의 가격이 그 당시에 한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의 역할은 지금 작업자가 그 파프리카를 수확했을 때 이 로봇 안에 넣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그 무게가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여기 보이시는 이게 마그네틱 센서거든요. 그 마그네틱 전자 자석 이제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센서를 통해서 밑으로 이동을 해서 선별장 안으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센서를 활용한 운반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용 로봇이 있는데요. 해외 기업입니다. 이제 루트 AI의 버고라는 이제 로봇인데요. 여기에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3D 카메라, 화상 해석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온실이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토마토의 이미지들을 계속 찍습니다. 빠른 속도로 찍어가면서 이 토마토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 기술들을 지금 3D 카메라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은 안 보이시지만 22%, 41%, 100%가 있는데 이제 80% 이상은 토마토가 익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지금 다 익어서 이제 완숙이 된 100%의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수학용 로봇의 이제 영상인데요. 토마토를 따는 기계입니다. 로봇입니다. 토마토가 다치지 않게 정확히 그 모양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돌려서 지금 이렇게 따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스피드도 되게 높아져서 사람이 따는 것만큼 로봇도 정확도 있게 지금 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운반 로봇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운반 로봇인데 현재 최대 500파운드, 몇백 킬로 정도 이제 탑재를 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쓰인 기술도 자율주행, 인공지능, 비전 기술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서가 아니라 또 다르게 이제 노지에서도 할 수 있는 로봇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강아지 비슷한 형상의 로봇도 있고요. 오른쪽에 드론을 통해서 이제 배나 이제 사과 등의 뭐 과수 화성표 같은 거를 탐지하거나 예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로봇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노지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로봇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드리면은 농업 속으로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나 기술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농산업에 새로운 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이런 분석 능력이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 대통령이죠. 시몬 페레스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도 농업하기에는 좋지 않은 척박한 땅을 가진 그 나라인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관수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자 이런 관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농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있어서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그 말을 통해 지금 현재 농업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영어로는 agriculture잖아요. 오른쪽에 기술,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테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농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농업의 이런 기술력들이 함께해서 지금 하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더 큰 회사가 되고 있고 농업에 있어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그테크를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이 강의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윤작법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에는 영국이 산포식에서 윤작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땅을 놀리지 않고 이제 생산성을 비대하게 증가시켰는데요. 그 이후에 2차 혁명 때는 미국에서 화학 비료나 다수화 품종 종자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대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타 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연구나 기술, 그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앞으로의 이제 농업에 있어서 리딩을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 산업이 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 게이츠 회장이나 다양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다양한 분들이 농업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는 다 농업에 관련된 그 신생 회사들입니다. 다양한 분야, 푸드 음식 분야, 아니면 농업 분야, 농기계 분야, 다양한 분야들의 이러한 고부가치 사업이 연결된 농업 산업들이 많고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이제 전체적으로 환골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 파밍을 통해서 농부분들이 생산을 하시고 중간에는 소비자 이제 유통 정보를 결합해서 생산과 소비자 사이에 유통 쪽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 유통 단계에서 정보 결합을 통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이런 기술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시설이나 기술이나 장비만을 통해서 농업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이러한 농업 경쟁력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동 배경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기술이나 농업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농업이 앞으로의 이제 리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런 그린핑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녹색 손가락들인데요. 이 녹색 손은 이제 네덜란드의 농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네덜란드 이제 농부나 사람 농부가 온실에 들어가거나 작물을 하도 만지니까 사람 손이 이제 녹색이 되었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농업의 발전에는 사람이 베이스가 되어서 이런 기술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은 더욱더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의 손이 있고요.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 건물에 들어갔을 때 벽면에 붙어 있는 벽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윤봉길 의사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농업은 인류의 생명 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공업 나라로 변모해서 발달할지라도 결국은 저희 생명 창고의 열쇠는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의 농부분들이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되게 가슴이 뛰는데요. 농업은 미래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이 생명 자본 심포지움 이제 작년에 한 것에서 이제 이효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이제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또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지금 생명의 신비를 비타라고 하죠. 그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분들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에 많은 다짐들 그리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 새해 농업인 기술 교육을 통해서 여기 있는 농업인 리더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농업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가 정신에서는 다양한 이제 앞으로의 10년 미래가 과거에 이뤄왔던 반세기 동안의 그 경험들보다 엄청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지 모르는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이러한 인공지능의 단어가 계속적으로 농업 쪽에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현업의 그런 서울 쪽에 있는 회사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듣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주제에 넣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좋은 기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올해 이민년 때 새해 복 함께 많이 받으면서 한국 농업 발전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